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한 명씩 떨어뜨려 가지고요, 외딴 섬에 혼자 살게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떨 것 같으세요? 슬프죠? 외롭죠? 존재의 이유도 좀 사라지게 되고 삶의 의지도 약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되지 않으니까 고립되어지니까 점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마치 이렇게 가족이 뿔뿔이 헤어져서 따로 이렇게 고립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독서와 토론과 글쓰기가 고립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독서, 토론, 글쓰기는요, 한 가족이었어요. 아주 오래전에는요, 이걸 따로따로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함께 한 가족으로서 같이 다 했었어요. 그런데 공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이 독서, 토론, 글쓰기가 서로 고립되어지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사고력 발전이 상당히 저하됐고요, 심각한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인류의 어떤 그 사고의 어떤 발전사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연구해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각자 돌고 있는, 그리고 정확한 독서에 대한 의미, 토론에 대한 의미, 글쓰기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따로 겉도는 이런 부분을 전체 그림을 그려주고 이것을 하나로 해서 아예 독서의 개념, 토론의 개념, 글쓰기의 개념이 하나의 통합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이해시켜주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떨어져 있는 독서와 토론과 글쓰기 사이에 연결해주는 다리를 놓게 되면요, 독서와 토론과 글쓰기가 다 같이 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요, 요 통합적인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까 고민했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어머니고 또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요리에 비유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요리로 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리에는 첫 번째 과정이요, 재료를 선택하고 구입하는 것이죠. 우리가 독서가 바로 이 재료를 선택하고 구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책 속에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고요, 그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글쓰기를 위한. 그러니까 독서는 토론을 위한, 글쓰기를 위한 재료 선택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리를 하게 되면 이제 재료를 구입해서 재료를 손질하죠. 그리고 그 손질된 것을 버무릴 소스를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 토론이 이 두 번째 과정에 해당됩니다. 책에서 내가 선택하고 가져온 재료를 해석하고 나의 말로 다듬고 바꾸는 작업, 이것이 토론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소스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토론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리에서 마지막에 이 재료를 소스랑 섞으면서 가열을 하고 요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플레이팅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다 이제 되면 이제 작품을 이제 그 요리의 결과물을 내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은 글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다듬었던 그 재료와 소스를요, 내 방식대로 배열하고 그 형식에 맞춰서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고 내는 것, 이것이 바로 글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으로 요리를 분리하고 그 세 가지 과정에 따라 독서, 토론, 글쓰기로 이해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재료만 구할 줄 알고 내가 재료를 선택하는 것만 했다. 그럼 뭐 했을 겁니까, 그거? 대부분 독서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날아가요. 애들이 책을 읽고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너 책 읽었다며 너 그거 한번 얘기해 보려면 남는 게 없어요. 왜요? 요리를 다 안 했거든. 그런 것들은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자, 전체 과정의 의미를 알고요, 전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전부를 아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하나를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야 요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남편한테 돼지고기 앞다리살 사오라고 이제 전화해서 심부름 시키지 않습니까? 그 남편은 내가 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왜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오라니까 그냥 사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남편한테 여보 감자 껍질 좀 까 그러면 왜 내가 이거를 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자 껍질 까는 거예요. 다 해서 주는 거죠. 자, 이 정도 수준에 있는 남편에게 요리를 좀 한번 해보라고 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제육볶음을 만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육볶음 만들려면요, 제육볶음에 들어가는 재료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재료가 좋은지 재료를 고르는 방법, 어디서 사는지 다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왔어요? 손질하는 방법 알아야죠. 그렇죠? 감자는 어떤 크기로 썰어야 되고, 파는 뭐 어슷 썰기를 해야 되고, 고기는 뭐 기름은 떠내야 되고, 이런 재료 손질하는 거 알아야 되고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 소스 만들어야 되는데 소스 만들기 몰라요. 그럼 뭐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마늘, 뭐 매실 소스 뭐 등등등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섞을 것인지, 숙성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준비된 재료들을 어떤 방식으로 가열할 것인지, 얼마나 익혀야 하는지, 그렇죠?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어떤 그릇에 내놓으면 더 이쁜지 이런 걸 다 전체를 알아야지만 제육볶음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감자 까라, 감자 까고, 고기 사와라, 고기 사오고,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요리를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글쓰기가 바로 그래요. 독서와 토론과 글쓰기가 다 전부 과정을 아이들이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알아야 되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해봐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나와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됐을 때 아이들에게 변화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은요, 과정이 아니라 최종 요리만 보고 그 결과물만 먹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요리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재료 선택, 손질, 뭐 소스, 가열, 플레이팅, 이 모든 과정의 결과물이 요리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에게 요리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요리 과정을 전체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 과정마다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죠.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결과물이 되게 좋게 나왔어. 맛있어. 자기가 먹어봐도 맛있어. 사람들이 먹었는데, 오, 너무 맛있어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하고 싶어져요? 요리가 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책에서 재료를 선택하고 준비하는 방법을 배우고 경험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아이가 토론을 통해서 책 재료를 자기 말로 다듬고 자기 생각 만드는 거를 배우고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아이가 자신이 준비한 해석과 자기 생각을 자기 방식으로 배열해보고 표현해봤던 그런 글쓰기를 배우고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없다면 그 아이에게 뭔가 잘할 수 있는 것, 좋은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기대하면 안 되죠. 저를 찾아온 많은 아이들이 자기는 모르는데 좋은 결과물을 요구받아서 거기에 대한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자기 이거 못하니까 하기 싫다. 선생님 저 싫어요. 이런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제대로 가르쳐주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하나씩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뭔가 뚝딱 해내야 되는 걸 강요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이런 거 배워보고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많이 없죠. 왜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당연히 우리는 잘 못해요. 우리도 못하는데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독서 토론 글쓰기를 진지하게 좀 전체적으로 좀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독서 따로, 토론 따로, 글쓰기 따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전체 과정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들을 브릿지해서 아이들에게 개념을 심어주고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줘야지만 결과물이 바뀌어지는 거지. 우리가 강요하고 우리가 기대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아이들을 향해서 독서토론 글쓰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부분요 지금 당장 써먹을 기술에 혈안되어 있어서 그거 보고 있어요. 당장 해야 될 선생님 일기 과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책을 읽어오는 내일 다 읽어가는데 아니는데 어떻게 하나요? 내일까지 독서록 써오라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나요? 토론이요 우리 애는요 한마디도 수줍어서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 당장 이 생각에 갇혀있는 한요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물론 조급함이 있는 거 당연히 압니다. 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관심이요 그렇게 작은 기술들 요거에만 매달리면요 발전하기가 힘들다는 거.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개념을 설명하고 방법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맨 첫 번째 과정인 독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